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미래, 그리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잠재적인 역할, 그리고 스페이스X와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지구, 달, 화성까지 연결된 이 우주 시대까지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지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건 단순한 테크 이야기뿐이 아닌데요. 이 테슬라에 투자하신 여러분들, 특히 장기 투자자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얘기들을,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정리했으니까요. 주목해주세요. 테슬라가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 AI, 자율주행, 우주 인프라를 아우르는 그런 미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기회가 있을지 이 데이터와 사례를 기반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적인 배경을 한번 깔아보죠. 이 테슬라는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이 전기차 판매를 넘어서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에너지 솔루션에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테슬라의 FSD, 즉 Full Self Driving은 수억 마일의 실주행 데이터를 얻었고, 이는 경쟁사 대비 10배에 가까운 학습량이에요. 하지만 시장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이 테슬라의 브랜드 홍보가 점점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인데요. 이 테슬라는 전통적으로 광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이는 일론 머스크가 X에서 언급했듯이 제품 자체가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믿는 이 CEO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들이나 다른 이 대중들의 이 부정적인 시선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과연 테슬라가 이 전기차 자율주행 시대의 일장이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요. 이것은 이 대중들이나 사람들이 이 테슬라의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그리고 테슬라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보는 게 아니라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테슬라가 하락한다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서 중국 경쟁사들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밀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한번 크게 광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테슬라의 기술력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2026년 6월에서 7월에 열리는 이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이 이벤트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며 전 세계인들이 동시에 시청하는 엄청난 빅 이벤트이자 홍보의 기회입니다. 테슬라는 여기서 전혀 다른 방식의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테슬라는 이미 멕시코 젤리스코 주에서 이 사이버 트럭을 경찰 차량으로 배치를 했어요. 이와 같은 조치는 월드컵 보안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로서 스타링크가 장착된 사이버 트럭이 빠른 응답과 감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테슬라의 기술이 대형 이벤트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로보택시가 곧 상용화가 될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에 만약에 상반기까지 완전히 로보택시를 상용화를 시켜놓고 중순에 6월, 7월에 열릴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 로보택시가 월드컵 기간에 운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경기장과 호텔, 그리고 팬존, 그리고 도심 이동을 전 세계 사람들이 북중미에 모여서 테슬라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무료 프로모션으로 2달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이 수천 명, 수억 명이 실시간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데모데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각 나라 사람들의 SNS에 이 소식들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광고 효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광고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의 경쟁사 웨이모는 이 산호세에서 2026년 슈퍼볼과 월드컵을 위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점점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도 이와 비슷한 전략을 펼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 공개를 안 했을 뿐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2026년 생산을 시작으로 규제 승인만 빠르게 잘 받는다면 주요 도시인 샌프란시스코, LA, 그리고 댈러스에서 이런 운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광고비 수천억 원을 들이지 않고도 브랜드 효과를 내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게 이 자율주행보다 더 안전하다고 심리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직접 체험을 한다면, 그리고 체험 후기가 전 세계 SNS를 통해서 퍼진다면 그와 같은 광고 효과는 없겠죠.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벤트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가속화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한층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서비스 부문인 이 충전 인프라, 그리고 FSD, 그리고 보험과 같은 유지 보수, 이런 쪽에서 2025년에 벌써 20%가 성장했었는데, 만약에 로보택시가 내년에 그 가치가 더해지게 된다면 연 매출 1조 원 규모의 신산업이 열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다른 쪽을 보시죠. 일반인들이 타는 걸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 월드컵 슈퍼스타가 로보택시에 타는 모습이 찰칵찰칵 찍히거나 영상이 찍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G드래곤이 사이버 트럭을 탔을 때 어마어마한 이슈가 됐던 것처럼 말이죠. 만약에 호날두, 메시, 손흥민 같은 스타가 이 로보택시에 타는 장면이 포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SNS는 즉각 폭발을 할 것이고, 언론들이 자동으로 더 보도를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테슬라는 이 오스틴 무인 로보택시 테스트를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내년까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는 그럼 언제 이 FSD랑 이 로보택시를 도입할 것이냐, 우리도 뒤처질 수 없다라는 여론들이 전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일론 머스크가 바라는 글로벌 팬덤에서부터 시작해서 테슬라를 자연스럽게 홍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 현대차가 공식 차량으로 제공이 됐을 때 브랜드 노출이 약 100억 달러 가치로 평가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엄청난 그런 홍보 효과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규제적인 관점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만약에 이 월드컵에서 로보택시가 안전하게 운행만 된다면 규제가 더 쉽게 풀릴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규제가 풀리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대형 이벤트에서 사고 없이 성공만 한다면, 그러면 이런 경쟁사 자율주행 업체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우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각국에 있는 정부가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월드컵에서 검증된 기술인데 왜 굳이 규제를 하는 것이냐라는 논리가 생겨버려요. 실제로 테슬라는 이 애리조나와 네바다처럼 규제가 유연한 주에서 2026년 로보택시 확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큰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정말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이 로보택시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2조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해요. 이 테슬라가 20%, 보수적으로 잡아서 20%만 점유한다면 연매출 4천억 달러가 추가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게 돼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한 대로 이 스페이스X 상장 시에 테슬라 주주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X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장기 테슬라 주주를 우대할 계획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이 빌 에크만이 테슬라 주주에게 스페이스X 주식 구매 권리를 주고, 에크만이 약 4억 달러를 먼저 투자해서 이 위험을 줄이는 그런 구조를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스페이스X IPO는 2026년에 1.5조 달러 규모로 예상이 되고,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테슬라 주주라면 이런 추가 수익의 기회,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매출만 2025년에 100억 달러예요. 이렇게 엄청난 기업이 상장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흔치 않을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왜 화성으로 가고 싶은가? 그리고 그 전에는 왜 달인가? 이걸 보자면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 지구 밖의 문명 건설이에요. 화성 직행은 이 비용과 거리가 문제가 있어서 달을 중간 기지로 활용하는 것이죠. 이유는 이 달의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로켓 같은 고연료체 도움 없이도 이룩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처럼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타쉽이 달에서 연료를 보급을 하게 되면 화성행 비용이 약 80%가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달의 자원인데요. 물과 규소가 있습니다. 이걸로 우주 물류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거기에 달에 가서 이 기지 건설에 투입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에 이 스타쉽이 화성 무인 착륙을 시도할 것이고, 그리고 달 기지는 2028년에서 2030년에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왜 우주에 집착을 할까요? 바로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두 번째는 컴퓨팅 파워입니다. 지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뭐죠? 바로 대기가 있기 때문에 태양의 에너지의 70%가 손실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주에서는 태양 에너지의 100%를 활용이 가능한 것이죠. 게다가 우주의 진공은 자연 냉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최적화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지구에서 데이터 센터는 에너지의 약 30%를 냉각에 쓰게 되는데 우주에서는 100%를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을 이용해서 이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지구의 AI 데이터 에너지 수요는 2030년에 약 1테라와트를 훌쩍 넘을 텐데 우주에서 태양광을 하게 되면 100테라와트를 1년에 생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제프 베이조스도 블루 오리진과 같은 로켓을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결국 로켓을 만드는 자만이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빅테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의 제일 원탑 1장은 이 우주를 점령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부족한 지구의 에너지 한계를 우주에 가게 되면 돌파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주는 단순히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결국 AI를 제대로 구현을 해내려면 우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이 월드컵의 성공은 글로벌 홍보, 규제 완화, 기술 신뢰의 상승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자금은 이 우주의 인프라와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AI의 혜택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봇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게 선순환 구조입니다. 테슬라는 지구, 달, 화성을 잇는 이 미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분들은 이 2026년 로보택시가 어떻게 진행될까 이런 것들을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 IPO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500, $600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테슬라의 가치를 믿고 충분히 기다려 줄 수만 있다면, 즉 장기 투자를 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지금 역시도 매수의 좋은 타이밍이 될 것이고 AI와 우주 그리고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욱 깊은 내용, 더욱 다른 좋은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